네, 안녕하세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진행자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7% 상승률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양시장 굵직한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연기를 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13.9원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집중했으면 좋았을지 오늘도 열심히 전문가님들 말씀 그리고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적중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요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급등주 1타 강사 김조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오늘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정세가 좀 멈췄나 싶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사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종목들이 좀 대부분 반등을 해주고 잘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서 좀 뭔가 좀 주말이 오기 전에 좀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시장 주식을 좀 할 수 있는 좀 오랜만에 좀 좋은 날이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배경들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일 당장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좀 변동성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뭐 가장 하락을 계속해서 좀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발 리스크, 뭐 지정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FOMC를 이제 한 2달 안짝으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과거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을 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연쇄적인 효과긴 한데, 지정학 리스크가 높아지고 하면서 뭐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안 잡히는데, 그럼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았는데 아마 다시 좀 늦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시장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난 밤이죠.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가가 좀 잘 안 잡히고 있고 근거가 확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냥 노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제 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호재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도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건덕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너무 급작스럽게 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을 연속적으로 이어갔을 때도 바닥을 어디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오늘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악재는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된 건 맞지만 일단은 뭐 확실한 뭐 연속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의 수급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뭐 적어도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내려온 종목들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보다 좀 적극적인 투자라던가 이런 전략을 좀 천천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급등을 했어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오늘은 좀 오랜만에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나마 반도체가 버티고 있었고 뭐 제약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의 뭐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SDI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내심 시장의 저점이 이제는 좀 잡히나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저는 이제 좀 가져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보고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시장이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악재성 요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요소들도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빛나는 종목들은 모멘텀과 재료성 종목들이 좀 많이 빛나는 것 같아요. 물론 2024년도 들어서 뭐 2월 달과 3월 달에는 상승하는 장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연일 우상향 추세를 세게 타는 그림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가치주라던가 펀더멘털 종목들보다는 뭐 올라가는 장세 안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던가 재료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좋게 우리는 좋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시장이 반등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한번 다시 또 누르고 괴롭히는 구간들이 오든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매매 자세는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보다 강한 재료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뭐 가치평가의 종목을 맘 놓고 투자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또 준비를 해도 되니까 지금은 재료성 모멘텀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재료주들이 오늘은 좀 시장에서 노출이 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상황 안에서도 그다음에 시장을 좀 잘 지키고 여전히 오늘 뭐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을 돌려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의 랠리는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포트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당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죠. 그리고 4월 달에도 뭐 급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죄다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만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또 그런 급등 순환매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후속 종목이라던가 아직은 시장에서 덜 노출이 된, 덜 부각이 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장세와 무관하게 또 좋은 수익이 안전하게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급락하고 오늘 하루 뭐 바짝 반등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뭐 내일 당장은 뭐 어떨 것 같고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보다 강한 그런 재료주들에 집중을 하고 일단은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과 거기에 맞는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고 계신 분들은 4월 달이 굉장히 따뜻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저에게 지금 들어오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종목들 잘 골라서 강의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말씀하시죠. 시장보다는 재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신모멘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안에서 또 반도체 공부할 수 있겠네요. 자,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뭐 웬만하면은 반도체 종목들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또 제시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로 안 볼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라던가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모멘텀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썼었고 제가 또 우리나라 K조선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1월 달에도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좀 묵직하지만 좀 멀리 그다음에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선주를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다 좋았어요. 하나오션도 좋았고요. 하나엔진도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삼성중공업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션이 나왔습니다. 뭐 단기간 안에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만들어진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뭐 이제 2월 지나치고 3월 지나치고 하면서 30% 정도의 수익이 달성이 된 거는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30%의 앞자리가 뭐 40% 그다음에 50% 이상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 조선주들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선주들이 요즘에 좀 단발적인 모멘텀을 받는 거는 이제 국제 유가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민한 그런 이제 종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가 미국이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중국 배제, 탈중국화, 중국을 누르기, 공격하기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기업한테는 반사익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서 오늘 뭐 평소보다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종목들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너무나 바닥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까지 이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재무제표 상에서는 힘들었던 시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도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인 영업 적자들이 강한 흑자로 전환을 하고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그동안의 바닥에서 월봉상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때 이제 뭐 악재 내용들도 많았고 실적이 잘 안 뽑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황의 그 좋은 뉴스들은 2021년도, 2022년도 이때부터 나왔죠. 역대급 수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조선 기업들의 새로운 사이클 기대감들이 그 당시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기들이 단기간 안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폭이 재무제표에 딱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치 평가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더 높은 위치까지 멀리 보면은 뭐 세 자리 이상의 수익까지 나아줄 수 있는 게 이 조선 기업들 특히나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 운이 좋게도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요런 이제 반사익 수혜라던가 유가 수혜 이런 것들이 더해줘서 좀 부스트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52주 신고가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는 굉장히 좀 저가 느낌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뭐 수익을 같이 내고 계신 분들께는 뭐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욕심을 좀 더 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선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하나엔진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특징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에 또 적중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보다도 더 강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좋은 기조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의 보다 좀 높은 그다음에 보다 강한 그런 상승률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추천해주시고 30%나 올랐네요. 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9.78% 오르면서 9,540원 만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부터 반도체주 외에도 조선주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거든요. K조선주, 고수익 장투가 가능한 단단한 펀더멘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이 조선주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볼게요. 두 번째 특징줄은 어디로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네, 뭐 자랑할 종목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워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또 일주일에 2번씩 나오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도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또 목요일 날 이제 뵙게 됐는데 월요일 날 이제 특징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워트라는 종목을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는 충분히 2자리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좀 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뭐 그 다음날 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액션이 나와서 사고를 쳐버렸어요. 다음날 20% 급등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뭐 저점 위치에서 대략 한 30% 가량까지는 최대 상승률이 나온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워트라는 종목은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미국의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이제 또 투자 확대하고 공장을 더 이제 크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장비 업체들이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트가 그런 이제 재료성 종목으로 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왔죠. 차트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단발적으로 적용이 돼서 또 좋은 수익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뭐 시장의 급락 분위기를 타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저랑 같이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같이 또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날 또 기가 막힌 수익들을 같이 또 챙겨가셨죠. 제가 이 워트라는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좀 보고 단발적으로 한번 터지는 그림 때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종목이 이제 보호예수 해제라는 일정과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뭐 딱 6개월이 되는 시기 아니면 1년이 되는 시기 이때는 이제 그 대주주들 주요 주주들 주요 주주들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 시장에 매도가 풀리는 걸 이제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정이 풀리는 일정과 함께 주요 주주들의 이제 대규모 매도라던가 아니면은 그 매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감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그 차익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변수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해놓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혹시나 이 종목을 뭐 그때 이후로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26일 날 또 이런 일정과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그 물량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그 최대 주주 자체가 이제 회사의 또 CEO이기 때문에 그 뭐 보호예수가 풀린다라고 해서 지분 매도를 막 던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정이 오기 전에 약간 좀 겁을 먹은 투자자들의 매도 출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거기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한 번에 변동이 나와서 그 좀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26일 일정이 지나가도 뭐 크게도 별탈 없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재관심을 가지고 재매수에 또 신경을 써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이슈들과 그다음에 또 좋은 내용들이 아직은 주가에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매물대 위쪽에서의 돌파 시도는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삼성전자의 그 투자 확대 이런 모멘텀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트뿐만이 아니라 뭐 아직 대기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이 그러니까 동종 모멘텀에 대해서 좀 순환매를 계속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순환매와 그 다음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순환주로 워트 두 번째로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1일에 히든 종목으로 알려주신 종목이고요.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30% 수익률을 적증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2.42% 오르면서 11,4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상장 6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26일 보호 예수까지 지켜본 다음에 별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니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제가 대놓고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맨날 좀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집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올라갈 그 명분이 있고 그런 이제 좀 단서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는 그 종목을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리뷰를 할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뭐 제가 대놓고 뭐 좀 집착을 했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4월 초였나요? 3월 말 뭐 이쯤에 안내를 처음 드렸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좀 걸렸습니다. 한 2, 3주 정도가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갈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봤고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계속해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한 주 정도가 늦었지만 충분히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잡아드렸던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먹히고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HBM이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워낙 1000% 이상 날아가 있다 보니까 너도 HBM인데 아직 안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 종목이 이제 빠르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덜 부각된 종목으로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 안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폭발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대했었던 한 방에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수요일 날 이 종목을 보면서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 2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한가가 도달이 되진 않았지만 이 위쪽에서 힘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은 그래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랑 같이 매매하시고 제 히든 종목 무료 방송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고 노란톡에서 이제 얘기 듣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은 못해도 분할 매도 이상은 절반 이상은 팔아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잔량들은 계속해서 좀 줄여가면서 수익률을 보다 좀 높게 도전을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닥에서 이 종목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자막에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 제가 말씀드렸던 HBM이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수상한 바닥 돌파 차트가 더해지면 급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바닥 돌파주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횡보하고 이평선에 저항 걸리고 한 번 더 걸리고 3번 걸리고 4번 걸리고 5번 걸리고 하다가 이제 주봉상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매물대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위에 뚜껑이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항으로 누를 만한 그런 기술적인 구간들이 이제 좀 제거가 된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료가 더해지고 즉 올릴 만한 명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잘 매수를 했을 때 저는 급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저의 노하우인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에 많이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들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결과치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또 같이 공부하시고 또 좋은 수익 방법들을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니까 공부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로 실제 수익으로 좀 많이 챙겨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람에는 집착하지 않으시지만 이 종목에는 집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역시나 히든 종목이었던 유니셈인데요. 자, 추천해 주신 후에 이 종목 역시 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30%는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공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HBM이라는 시장이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가 급등을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한가 근접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유니셈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바라만 봐도 좀 행복한 종목인데 네. YCKM이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1월, 2월, 3월 토마토 TV에 와가지고 상한가 스쿨 방송을 하면서 저한테 좀 가장 기분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YCKM의 차트를 보면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종 최대 수익률이 앞자리가 200대로 좀 바뀌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YCKM 같은 경우는 HBM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YCKM과 더불어 가지고 SKC라던가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차트를 돌리면서 위쪽으로 또 다시 방향을 잡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YCKM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던가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기대감이 더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로 종목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재료와 명분은 있지만 차트가 단서를 남겨주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기가비스라는 종목도 충분히 또 앞으로 좋은 상승률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또 이제 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YCKM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보여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다음 목표와 다음 숙제는 YCKM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후속 종목을 반도체 업종에서 찾는
하는 거다. 그리고 뭐 IMT라던가 아니면 앞서서 보셨던 워트라던가 아니면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적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와 오늘의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YC캠을 이을 수 있을 만한 연속적인 급등 종목들, 바닥에서 시작해서 히트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저랑 오늘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요. 저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YC캠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1.13% 추가 상승을 했고요. 금방 3만 원 선 회복하면서 31,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이 YC캠 같은 종목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은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 얼굴 보입니다.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도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는 톡방 정보인데요.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해보는 오늘 수업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밑줄 쫙쫙,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줬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좀 좋은 높은 텐션으로 오늘 또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같이 또 시청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오고 종목을 좀 분석을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제시를 해드리고 이러면서 항상 요즘에 제 흐름이 사실 너무 좋거든요. 종목의 적중률도 굉장히 좀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감이 좀 많이 살아있는 편인데, 실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수익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많이 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뭐 같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그 노란 대화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인증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점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록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또 실제 수익으로 많이 또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나름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종목들이 워낙 또 잘 튀어줘서 새로운 종목을 찾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4월 달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이제 급락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뭐 일주일에 한두 종목씩은 제가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급등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계속해서 반도체 안에서 종목들을 찾았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치들을 이제 같이 또 확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먹거리를 계속해서 날라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받아들이시고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간 특징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YI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약간 좀 클래식한 반도체 중소형 기업이죠. 그리고 YIK는 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어요. 시장에서 오늘 뭐 2차 전지가 같이 반등하고 반도체는 평소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YIK라는 그러니까 특징주 중에 또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은 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또 이런 순환 랠리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앞서서 뭐 워트라던가 유니셈뿐만이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덜 부각이 된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의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좀 힘이 세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인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와 이번 주 넘어오면서 반도체 시장 안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 좀 그 신상 뉴스라고 할까요? 새로운 굵직한 뉴스가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밤에는 미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엔비디아도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ASML이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막 하는데 거기서 약간 좀 부담감을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한테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다. 이러면서 사실 어제 밤에는 미국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뭐 실적 얘기들이 잠깐 좀 오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역대급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또 좋은 내용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HTS 안에 또 저도 이제 섹터별로 주요 종목별로 이제 좀 종목들을 정리를 해놓는데 오늘은 뭐 사실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는 맞지만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도 어지간한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빨간불과 양봉을 좀 많이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특징주들은 확실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써드렸다시피 신반도체 테마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와 새로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어떤 건지,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다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HBM이라는 얘기는 뭐 저도 많이 드리고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증권 방송을 보면은 뭐 HBM이라는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망들은 거의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모멘텀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자리를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HBM이라는 키워드, 거기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재밌는 건 그거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HBM을 HBM을 두고 하는 싸움 구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 탈환의 승부수,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이 많이 낮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또 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인재 영입은 물론 그 다음에 뭐 직무 전환 제도를 통해서 HBM 쪽에다가 우수 직원을 또 확보를 할 거고 올해 안에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잡고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뭐 강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그런 뉴스인데 이제 오늘가 좀 핫 이슈로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신상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은 자 2024년도 4월 18일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HBM4 16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은 HBM이 3 나오고 옆에다가 2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HBM 5세대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이제 다음 세대 6세대가 되는 거죠. 6세대 HBM을 목표로 하고 12단이 아니고 지금 뭐 8단보다 업그레이드된 12단이 아니라 12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16단짜리로 다음 세대 HBM을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HBM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좀 견제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표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 HBM의 경쟁 자체가 시장에선 계속 키워드로 던져지고 모멘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반응하고 이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상승 재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HBM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또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인데 그냥 뭐 심플하게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HBM이 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디램이 이제 이런 그 납작한 판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과제라고 했다면은 그 이 네모난 납작한 판 안에 사이즈는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은 조금 덜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기능들을 좀 업시키는 건데, 사이즈를 막 계속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촘촘하게 박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사이즈는 줄이는데 성능은 높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크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기판 안에다가 뭐 적게 만들고 촘촘히 막 박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는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1차원적인 그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식으로 쌓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3D 디램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GPU라던가 뭐 AI 칩,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8단, 12단, 16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 높은 고층으로 쌓으면은 이게 또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5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뉴스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6세대 그다음에 16층이었나요? 16단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 느낌으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시장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제 많은 또 애널들이 막 의견 다툼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올해 계속해서 그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할 것이냐, 막 의견 대립이 막 있는데 이런 막 그런 싸움들이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좋은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이제 던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영업이익이 또 2조에 육박했다.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여전히 뭐 가장 뭐 유력한 강한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집착을 뭐 계속 했었다고 했잖아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에 집착을 했었고 왜 유니셈에 집착을 했냐면은 HBM 관련해서 좋은 내용과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덜 오른 종목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HBM 관련 뭐 여기 제가 써드렸죠. 이거는 이제 15일, 오늘이 18일인가요? 15일 날 방송했었던 내용이고, 유니셈, HBM 관련주로 YC캠과 IMT의 후속 랠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을 또 잘 해줘가지고, 이게 바로 또 튀어줬잖아요. 다음 화면 바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유니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명분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HBM 수혜주로 부각이 됐다. 국내 스크러버 장비 1위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다. 상한가를 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한가에는 살짝 좀 못 미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왜 HBM 얘기를 계속하고 HBM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저렇게 집착해서 찾는 거지? 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결과로 좀 납득과 설득을 좀 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 HBM 안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노출이 덜 된 그런 종목들이 좋은 위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고 급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 HBM이라는 내용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요즘에 또 시장에서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정책주 느낌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엄청나게 막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인텔이라는 기업의 보조금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만의 TSMC한테 보조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한테도 보조금 발표를 했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이 보조금을 가지고 테일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오스틴 공장까지 확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거죠. 우리가 보조금 많이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공장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공장도 좀 더 돈 더 줄 테니까 더 크게 지어주고 생산 기반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공장을 지으면서 건설 노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 지어지면은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제 또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개선을 이제 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중국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미국이 이제 좀 힘을 좀 더 가지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모멘텀이 되고 뉴스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뭐 첫 번째는 인텔,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 뭐 또 기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삼성전자보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미 보조금 최대 5.8억 달러를 이제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상무부랑 반도체 보조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삼성 공장 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협상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배경이 어떤가 하고 보니까 인디애나 주에다가 5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핵심 부품 HBM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HBM이 들어가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막 계속해서 좀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다도 이제 HBM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신설을 좀 건설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자체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추이인데 그게 또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돈 더 줄 테니까 너네도 좀 투자를 더 해줘. 그럼 서로 이제 좀 눈치를 보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2028년도 하반기부터 HBM 등 AI 메모리 제품 양산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 기조,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 앞서서 우리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크게 짓는데요. 크게 짓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조금을 더 받아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를 막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짓는데요. 그럼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장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또 내용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반들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투자가 확대된 만큼 공장이 넓어지는 만큼 장비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제 수혜가 가느냐. 반도체 장비 종목들한테 지금 수혜가 많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비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뭐 웬만한 우리나라 이제 그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은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고 주 납품처가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비주들한테 수주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나가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제가 오늘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자랑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앞서서는 이제 HBM 저평가 종목 이렇게도 이제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유니셈도 이제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미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유니셈의 주가 상승의 명분을 이제 요런 이제 삼성 투자 확대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갖다 맞추는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먹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선호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워트라는 종목을 4월 11일 방송에서 제가 삼성 텍사스 추가 투자 60조 투입, 테일러 뭐 여기 납품 예정이 부각된다 그래서 워트라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했어요. 어디서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8시 무료 방송에서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워트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트는 어떻게 됐죠? 대략 30%가량의 상승률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워트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보조금의 거점 확대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지금 장비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이런 모멘텀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급등하는 종목들의 순환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일단은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 오늘 제가 관심주로 KN소를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잘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아직은 이제 횡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KN솔 같은 경우도 이 테일러 공장에 발주 착수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액침 냉각이라는 이슈들이 저는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인 삼성의 미국 투자 확대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보시는 분들은 KN솔이라는 종목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HBM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투자 확대, 거기서 나오는 장비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 수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과 SK, HBM 5세대에서 수율 경쟁이 막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 개발에 또 후끈 바람이 좀 불고 있다. HBM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런 이제 지금 새로운 장비 개발의 후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기가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HBM 관련된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HBM의 수율을 높이는 검사 장비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도 볼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사업부 산하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직속으로 HBM 개발팀을 신설을 하고 팀 구성을 진행 중이다. 거기에는 뭐 이제 누가 이렇게 맡을 것이고 개발팀은 HBM 5세대의 수율 안정화와 더불어 6세대 HBM을 개발을 한다. 이 수율이라는 단어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이 또 제조 단가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출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유리가 이제 막 잘 깨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수율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목들한테는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왔죠. 수율 관련해서는 IMT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같이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IMT는 제가 제시드렸던 바닥에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추천주였고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노출된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IMT는 미국 마이크론의 HBM 수율 개선에 대한 필수인 세정장비 어쩌고 저쩌고를 납품이 임박이 됐고, 삼성과 하이닉스와도 순항,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핵심 키워드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같이 돈을 벌었었던 그런 종목들의 핵심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출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율이라는 단어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율 개선은 즉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검사 장비 업체들이 뒤늦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집중. 저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안 갔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수율 개선, 검사 장비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한 번 더 폭발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한번 좀 기분 좋게 기다려봐도 후속주로 기다려봐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이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죠. 중간에 KN솔,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제시드리기도 하고 키워드 3개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첫 번째는 HBM, 여전히 강력한 HBM,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투자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요즘 시장에서는 수율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안에서도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히든 종목을 골랐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히든 종목을 또 제시를 드릴 거고 유니셈과 워트의 후속 종목으로 또 새로운 수익을 도전을 해볼 건데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뽑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HBM 관련해서 수율 개선을 위한 반도체 검사 장비 요즘 잘 올라가는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단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 돌파주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후속주로 매매하고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충분히 많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 종목입니다. 자, HBM 웨이퍼 테스터 올 하반기에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HBM 웨이퍼 테스터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 YIK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저가 매수 유입과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 실적 개선 솔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과 오늘 상한가를 간 YIK가 동일 분야에서 또 같은 분야에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쪽에 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 그 대화 방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잠시 후 8시에 시작을 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를 같이 또 올려드리고 운영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료 방송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4월달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워트라는 종목이라던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같이 또 좋은 수익을 내셨던 분들 이렇게 또 인증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화면 한번 좀 당겨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워트 뭐 22%, 18% 이렇게 인증도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뭐 금액으로도 18% 수익을 또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 가면은 또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게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13.68%, 그 다음에 금액으로 좀 크게 버신 분도 여기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요즘에 제가 흐름이 좀 너무 좋고 적중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 계좌 수익으로 가면은 저는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여기 이제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링크 받고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요. 삼성, SK, HBM 5세대 수율 경쟁에 새로운 장비들이 후끈하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히든 종목과 DI 등 관련 테스트 장비 개발 착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같이 이제 언급이 됐었던 DI라는 종목은 최근에 2, 3개월 사이에 320%가량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여기 써 있는 DI라는 종목은, 자, 화면 넘겨주셔야죠. 32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HBM용 버닌 테스터 개발 성공 가능성 높다. 아직도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와 기대감이 320%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YIK랑 그다음에 이제 DI랑 같은 분야의 같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다행히도 아직 시장에서는 노출이 덜 돼서 급등이 아직 안 나왔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보시면은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항상 준비하는 것처럼 바닥에서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바닥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HBM 웨이퍼 테스터, 그 다음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납품 수의 기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약간 좀 추가 플러스 알파 내용인데 미국이 또 중국 관세 또 3배 인상 오늘 뉴스를 나오고 테마가 형성이 됐죠. 거기에서 이 종목도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같이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의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다음 주에 제가 또 방송을 하고 AS를 했을 때 또 좋은 수익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 후 제가 8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또 다음 수익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깜빡깜빡하고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 버튼만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기 버튼 외에도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까지 함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